자, 한국 다단계 업계의 양대 산맥이죠. 애터미와 한국아메이. 오늘은 이 두 거인의 2025년도 감사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재무 상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 두 회사의 생존 전략을 객관적인 장부 숫자로 해독해 볼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회계장부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회원들의 생계가 달린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핵심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2025년 재무 요약부터 총 매출과 순 매출의 차이, 회원 수당에 숨겨진 회계 처리 방식, 그리고 자본과 지배 구조를 거쳐 두 기업의 찐 강약점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2025년 재무 요약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큰 그림을 보시죠. 2025년 결산 성적표인데요. 현재 판도가 어떤지 이 숫자들만 봐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뼈대만 발라내서 보면요. 애터미가 한국아메이의 순매출을 역전해서 추월한 건 물론이고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영업이익, 그리고 전체적인 덩치를 뜻하는 자산 규모 면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죠. 애터미는 무려 11.2%를 찍었는데 한국아메이는 4.2%에 그쳤어요. 똑같이 물건을 팔았는데 남겨먹는 이윤의 차이가 꽤 크죠?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이익률 격차가 나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 총 매출과 순매출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전 현상이 시작되거든요. 할인이니 뭐니 다 떼기 전에 순수한 총 매출부터 비교해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총 매출 역시 애터미가 1조 1,800억 원을 넘기면서 한국아메이를 대략 1,793억 원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일단 파이 자체도 더 컸다는 건데요.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덩어리 중에 진짜 장부에 남는 내 돈이 얼마냐, 이걸 봐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이 조각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한국아메이는 총 매출의 무려 33.72%를 매출의 누리 같은 명목으로 깎아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회원수당 한도가 35%잖아요. 거의 그 한도치까지 꽉꽉 채워낸 엄청난 비율이죠. 반면에 애터미는 23.37%만 차감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장부에 최종적으로 적히는 순매출의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회계 처리의 마법입니다. 이 두 회사가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죠. 두 회사의 수당 지급 방식을 일반 회계 기준으로 풀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한국아메이 방식은 쉽게 말해서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기도 전에 아예 회원들 몫을 미리 깎아주고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매출이 작게 잡히겠죠? 근데 애터미는요. 일단 계산대에서 제값을 다 받아서 매출을 최대한 높게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사의 운영지갑,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따로 꺼내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숫자들의 마법인데요. 애터미는 회원 수당 중 무려 1,34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매출에서 바로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 운영비인 판관비 항목의 지급 수수료로 싹 돌렸죠. 이렇게 분산 처리를 하니까 합법적으로 순매출 덩치는 크게 유지하면서 장부상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본과 지배구조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두 기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재무상태표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 두 회사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터미는 아시다시피 박한길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꽉 쥐고 있는 전형적인 국내 가족경영 체제고요. 처음 시작한 기초자본금도 단 10억 원으로 아주 가벼웠습니다. 반면에 한국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 유럽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외국계 기업이죠. 애터미보다 무려 21배나 많은 약 217억 원이라는 든든한 자본금을 깔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주주가 가져가는 배당금 규모를 보면 이 차이가 더 소름 돋게 드러납니다. 2025년 딱 한 해 동안 애터미가 오너 일가에게 현금으로 쏜 중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0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한국아메이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주주 배당을 단 한 푼도 안 했습니다. 0원이에요, 0원. 번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 전략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돈의 흐름은 곧바로 회사의 맷집,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애터미는 그 많은 돈을 배당으로 챙겨주고도 부채 비율이 고작 10.1%밖에 안 됩니다. 거의 빚이 없는 수준의 엄청나게 튼튼한 상태인 거죠. 반대로 한국아메이는 자본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라 부채 비율이 거의 160%에 달합니다. 양사의 재무 체력 차이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시죠. 자, 마지막 5번째,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들을 바탕으로 양사의 진짜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7.97.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애터미의 1년치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1년 동안 창고에 있는 물건이 18번이나 새 걸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한국 아메이보다 무려 4.7배나 빠른 엄청난 속도죠. 재고를 쌓아둘 틈도 없이 소비자한테 바로바로 쏴버린다는 건데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물류 효율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아메이가 밀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 아메이는 물류나 광고 대신 바로 사람한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회원들 교육하는 데 쓴 돈만 무려 190억 원이에요. 애터미보다 2배 이상 쓴 거죠. 장부상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 보일지 몰라도 확실하게 훈련된 회원 조직을 탄탄하게 키워내는 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틀리다 할 순 없습니다. 애터미는 뼈를 깎는 비용 통제와 미친 듯한 물류 효율로 마진을 쫙쫙 뽑아내는 극강의 수익성 교과서고요. 반대로 한국아메이는 탄탄한 글로벌 인프라를 무기 삼아서 매출의 최상단에서부터 회원들에게 보너스를 팍팍 돌려주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조직 관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힐 듯한 물류 효율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애터미, 그리고 비록 숫자로 찍히는 수익성은 조금 낮더라도 사람과 교육, 그리고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에 아낌없이 베팅하는 한국아메이.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DNA 중 어떤 방식이 앞으로 다단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살펴본 이 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